그런데 11살의 홍길동이 집을 떠나 갈 곳이 있었을까요? 그 당시 너무 어린데요, 떠나기에는. 홍길동은 발길이 닿는 대로 무작정 걷고 또 걷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홍길동은 탁 트인 곳에 이 마을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 심상치가 않아요. 왜요? 험상궂은 장정들이 가득한 겁니다. 그들의 정체는 바로 흉악한 도적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도적 마을인 거예요? 네, 하필 가도 그런 곳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은 도망가야죠. 바로 그냥 뒷걸음. 바로. 무조건 도망갑니다. 네, 그대로, 그대로 바로 들어가야 돼. 홍길동은요, 도적들 사이로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대뜸 한마디를 던집니다. 내가 너희들의 우두머리가 되겠다. 오. 11살이. 자, 여러분이 그때 도적들이라면 홍길동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아유 요놈. 귀여워. 이름이 뭐야? 길동이 귀여워 했을 것 같아. 도적들은요, 홍길동 말 듣고 쿠팡길 낍니다. 그리곤 목숨만 살려줄 터이니 어여 집에 가거라 라면서 홍길동의 등을 밀죠. 그런데 그때 홍길동은요, 자신이 가진 놀라운 초능력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겁니다. 와. 11살 꼬마가 돌을. 저 또 돌 들었던 기억 나요. 그래요? 네, 예전에. 도적마을 어귀에는 초부석이라는 바위가 있었는데요. 홍길동이 팔을 걷어 올리더니 초부석을 번쩍 들어 올린 겁니다. 초부석의 무게는 무려 1000근. 1000근은 약 600kg 정도라고 합니다. 아. 도적들은요, 당장 홍길동을 상석에 앉힙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인정. 우두머리가 되어달라는 거죠. 홍길동을 도적의 우두머리로 인정한 겁니다. 오. 야. 도술로. 홍길동은 벼슬로 입신양명할 수 없다면 도적이 되어서라도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이본에서는 장길산이라는 도적이라도 본받아야겠다라고 말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상석에 앉은 홍길동이 꺼낸 말을 듣고 수백 명의 도적들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오. 백성의 재물은 추호도 건드리지 말고 가급 수령과 방백들이 백성에게서 착취한 재물을 빼앗아 혹 불쌍한 백성을 구제할 것이다. 홍길동이 도적들에게 백성을 상대로 한 도적질을 금지한 겁니다. 대신 백성들의 등골을 빼먹는 탐관오리와 벼슬아치의 곡간을 탈탈 털고 그 훔친 재물을 불쌍한 백성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선포한 겁니다. 홍길동이 도적단을 백성을 돕는 의적으로 바꾸겠다고 선언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의적 무리를 이렇게 이름 붙입니다. 와, 할빈당. 할빈당, 기억나요. 살활, 가난할 빌, 무리당. 이제부터 도적단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살리는 활빈당이라는 겁니다. 기억나요. 탐관오리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홍길동과 활빈당이 나타납니다. 군사들이 아무리 밤을 설쳐가며 창고를 지켜도 소용없었습니다. 활빈당은요, 관아의 무기와 탐관오리의 재물 창고까지 탁탁 털어갑니다. 그런데 홍길동은요, 관아를 약탈하고 떠나면서 꼭 남긴 게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창고의 곡식과 군기를 훔친 이는 활빈당 장수 홍길동이라. 자, 김일동 씨, 도대체 이걸 왜 남기신 겁니까? 진짜 궁금해요, 근데. 일단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이 나쁜 사람들한테 뺐는데 분명히 그 마을에서 도둑 잡으라고 백성들 괴롭힐 거란 말이죠. 그렇게 못하기 위한 방법도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나쁜 짓 또 하면 내가 또 온다.
내가 알려준 거야. 경고성. 경고. 예. 관할을 털고 난 후 마치 방명록처럼 자기 이름과 소속을 남긴 겁니다. 한편 온갖 부패를 저지르며 착취를 일삼던 탐관오리가 홍길동의 속수무책으로 당하니까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영웅이다. 막 홍길동 막 찬양하고 맞아. 왠지 그 도적대 그 의적대 같이 들어가고 싶어하고 10년 묵은 채찍이 쑥 내려가는 듯한 통쾌함을 느꼈을 겁니다. 야. 자, 탐관오리들은 홍길동과 활빈당을 보면 막 혼비백산 도망다니기 바빴고요. 백성들은 홍길동과 활빈당을 은인으로 여기며 영웅으로 추켜 세웁니다. 온 나라가 홍길동을 잡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던 그때 홍길동의 목숨을 위협할 만한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사대부든 일반 백성이든 누구든 막론하고 만일 이 도적을 잡으면 천금의 상을 내리겠노라. 와, 걸린 거 아니에요, 이제 그 돈이. 그렇죠. 현상금. 맞습니다. 자, 도적 하나에 국가기관이 속수무책으로 당한다는 건 이건 나라의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더 이상 홍길동이 활개를 치게 둘 수 없다고 판단한 왕이 천금을 내려서라도 홍길동을 잡아들이라 라고 하면서 전국에 현상수배령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현상수배령이 내려오고 얼마 되지 않아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홍길동이 잡혔어요? 금세 양손이 꽁꽁 묶인 채 의금비에 붙잡혀온 겁니다. 자, 온갖 도수를 부리면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나타나던 신출기문한 도적 홍길동을 잡은 건 대체 누구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일반 백성이었을 것 같아요. 잡으면은 큰 돈을 준다잖아요. 욕심에 눈이 먼 홍길동의 부하. 그 같은 팀 안에 있는 사람이 신고를 할 수도 있어요. 홍길동을 잡은 인물의 이름은 바로 홍길현. 홍길현? 그런데 여러분들 이름만 봐도 이 인물 누군지 알 것 같지 않습니까? 오. 홍길현. 홍길동의 형. 그 형. 바로 홍길동의 형이었습니다. 홍길동이 관할을 털어갈 때마다 호기롭게 이름을 밝히고 다녔잖아요, 지금. 조정에서는요, 홍길동이 전직 2조 판서이자 좌의정이었던 홍문, 즉 홍판서의 얼자란 걸 알게 된 겁니다. 대신들은요, 그래서 홍판서를 의금부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당시 2조 판서에 오른 아들 홍길현을 경상도 감사로 보내서 홍길동을 잡아오라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너무한다 진짜. 이때 홍길현은 동생 홍길동을 잡을 특별한 방법을 세웁니다. 무엇일까요? 홍길동한테 편지를 씁니다.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셔. 아버지가 편찮으신 건 맞습니다. 이거를 방을 붙여서 이제 곳곳에 방을 붙여서 홍길동이 보게끔 합니다. 정답! 그렇죠. 네, 홍길동이 도적이 돼서 아버지가 아프다고 방을 붙인 겁니다. 자, 그러면 형 홍길현이 어떤 내용의 방을 써붙였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백발이 성성한 늙은 아비가 너 때문에 밤낮으로 걱정하시던 중에 내가 이렇듯 난리를 쳐서 나라의 죄를 지으니 놀라신 마음에 병이 나서 이제 드러누워 장차 일어나지 못하게 되셨다. 결국 홍길동은 눈물을 흘리며 형을 찾아왔고 홍길현은 동생 홍길동을 오랏줄에 묶어 의금부 관리에게 보낸 겁니다.